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만큼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여러분을 조금은 사랑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저는 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2%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평균 내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뭐 그냥 조금밖에 안 사랑합니다. 네. 예, 저희 뭐 다 농담입니다. 예. 오늘은 장순원 기자님 모시고 일기 신도시 재개발 이야기. 네. 일기 신도시에 뭐 지금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요. 그래서 결국 재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용적률을 해줄 거냐? 그게 관건이었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해야 할 숙제가 세 가지 있는데 네. 하나는 남북 통일. 근데 요즘 이제 하지 말자는 분들도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세 번째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힘들어 이거. 낡았는데 그 재건축 뭐 이주 문제도 어렵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대규모 신도시를 재건축을 해본 나라가 없어요. 태양계 안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빈 데다 도시는 지어봤지. 그거야 뭐 누구나 많이 하는데 이미 지은 도시를 허허벌판에 딱 그 도시만 있는데 이거를 재건축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조금씩 네.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나온 게 일산과 분당의 용적률. 용적률이 발표가 됐답니다. 네, 300%, 300% 이상 이렇게 나왔던데 요거 둘러싸고 조금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네. 이 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또 파장은 뭐가 있을지, 또 국내 탑 재개발 재건축 기자. 예. 원래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되다 보니, 보니 국내 최고의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전문 기자가 되어버린. 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약간 신세한탄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네, 장순원 기자가 또 조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신 없죠. 그냥 매번 뭐 여기서 이 얘기 터지고 저기서 저 얘기 터지고. 예. 네, 그랬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로 그냥 정신 없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당, 일산 뭐 등등등 하여튼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제 39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2035년까지 54만 가구 정도로 커지게 돼 있다. 이런 밑그림이 나왔는데 네. 기존보다는 한 14만에서 15만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인구로 치면 한 30만 명이 늘어나서 이 5개의 신도시에 124만 명이 이제 살게 됩니다. 다 합쳐서 네,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합쳐서 한 124만 명이 살게 되고 54만 가구로 커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9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9만 가구가 아니라 29만 가구일 텐데. 어쨌든 예. 아니 어쨌든. 한 39만 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네. 29만 가구가 맞을 겁니다. 네, 어쨌든. 네. 한 30% 정도 커지게 되고 예. 이제 뭐 이제 기존에 원래 살고 계시던 분이 그대로 산다고 치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균 뭐 세대 원수가 한 2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도시가 되는 거죠. 예. 요번에 그 전까지 왜 특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에 한 그 뭐 최대 용적률을 막 500%까지 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은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 각각의 신도시에 적정한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가 사실 관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것 따라 사업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일산이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5개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이제 다 나왔어요. 네. 여기 화면을 보면서 그거부터 한번 네. 보면서 얘기를 얘기하죠.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분당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184%인데 예. 여기를 이제 142% 포인트를 더 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6%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면 기부 체납을 조금만 떼가고 거기까지는 올려주겠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는 컨셉이죠. 네, 그 정도 컨셉으로 준 게 326%. 320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할 거야. 일산은 현재 용적률이 조금 낮아요. 분당보다는 169%인데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0%까지만 주겠다라고 한 거죠. 뭐 나머지 도시들은 200%가 넘는데 여기서 뭐 330에서 한 350% 포인트까지 준 겁니다. 용적률을. 여기
여기 나머지 그 3개 작은 신도시들 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용적률의 개념이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아파트는 뭐 300 몇 %, 뭐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좀 조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나온 것으로는 이렇게 330에서 350%까지 나와 있고 보면 이제 일산이 300%로 가장 이제 용적률, 기준 용적률을 조금 부여받은 그런 신도시가 됐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요 기준 용적률까지 그냥 올려준다는 건 아니고요. 예. 기준 용적률까지 올리면 여기 잠깐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까지 올릴 때는 10에서 40%를 이제 기부 체납으로 떼가는데 여기 지금 5개 신도시 공이 한 아직 뭐 일산 아직 안 나왔는데 기준 용적률까지 떼면 늘어난 용적률의 한 10%를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걸로 떼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69%인 일산의 경우에 300%까지 올리면 131%포인트가 늘어나잖아요. 예. 거기에 10%, 그러니까 아마 13%포인트 정도를 기부 체납으로 떼간다. 공원을 짓든 뭘 짓든 가져간다. 네. 그런 이제 그런 메커니즘. 그거보다 그럼 더 지면 더 지을 수 있어요. 그보다 기준 용적률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예. 기준 용적률보다 높아지는 부분부터는 기부 체납을 왕창 떼간다는 컨셉입니다. 최소 40%씩은 떼갈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 많게는 50%도 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용적률 400%까지도 할 수 있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는 할 수는 있는데 네. 300%까지는 늘어난 거에 10%만 조금만 떼가고 가져가고 네. 300% 이상하는 40% 왕창 기부 체납을 떼가고. 줘야지만 늘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300%까지는 웬만하면 하게 될 거고. 네. 300%까지 그냥 준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사실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올려주면 올라간 거에 반을 떼갔는데 지금은 10%만 떼간다는 건 그냥 떼가는 신용만 하겠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300%까지는 그냥 올려서 지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재건축했던 아파트들은 저렇게 해줄 거면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야박하게 했는데 라고 따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안 하고 기다리길 잘했지 이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결국은 이걸 보면 네. 재건축이 안 되면 네. 되게 해줄게. 할 수 있어. 그 수지 타산 맞게 우리가 용적률 조정 해줄게. 네. 라고 하면서 해주는 분위기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좋은 말씀하시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좋은 말 할 때도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네요. 늘 좋은 말씀 많이 말씀 많이 하시죠. 예. 이분은 네, 이제 네. 제가 뭐 요즘 약간 깐죽돼서 그렇지 늘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왜 좋은 얘기를 깐죽깐죽할까? 네, 제가 깐죽된다는 거죠. 그 용적률 표 1 아까 전에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예. 궁금한 게 예. 이프로는 말씀하셨듯이 저기에 따라서 사업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뭐 일기 신도시 좀 후하게 다 줬는데 네. 왜 분당은 326%, 네. 일산은 300%,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평촌은 330%. 예. 이 누구는 300이고 누구는 330이고 누구는 310이고 그건 어떻게 정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도시의 어떤 뭐 도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뭐 공식적인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일산은 또 작아요. 해줄 거면 뭐 다 330으로 네. 해주든지.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뭐 학교나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의 현황하고 이제 앞으로 확충 가능한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예. 뭐 예를 들어서 2035년도에 일산에 거주할 수 있는 이제 목표 인구가 나오거든요. 그 목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도시에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사이즈 등을 고려하면 뭐 적정 개발 밀도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지 면적 등을 이제 구해서 곱해서 뭐 용적률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공식적인 설명이고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어떤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본인들의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에 맞게끔 뽑아내는 건데 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비슷비슷해요. 그 기반 시설을 하는 건 우리는 이 도시를 네. 50만 도시로 만들 거야. 네. 예를 아니 근데 그 들어서 50만 도시라는 게 이제 상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 50만 도시로 하려면 거기다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더 예.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강할 수 있는 맥스 인구를 설정을 하고 하는 거지. 막 우리 동네는 뭐 100만 명을 거기다 몰아넣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모을 수 있는 인구를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밀도의 적정한 인구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는 몇 채 넣고 빌라는 몇 채 넣고 연립주택은 몇 채 넣는다가 계산이 서면 그거를 이제 용적률을 계산해서 이제 허용 용적률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별히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옆 동네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지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다 맞춘 듯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용적률이 나오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일산이 좀 낮은 건데. 저의 확인되지 않은 저의 추측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350보다 더 주면요. 네. 그거는 도시가 안 만들어집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400%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옆집이랑 손 닿아요.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너무 가까워. 용적률 400%를 하는데 그 30층보다 더 높게 지으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높게는 못 짓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이가 30층짜리로 대충 거기서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서 용적률 400%를 맞추면 너무 다닥다닥인데? 라고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그렇게 올리는 건 관계없는데 주변이 낮은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그거는 지을 수 있는데 도시 전체가 400이 되려면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면 이거는 야 인간적으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 350 정도는 맥시멈이고 다만 일산의 지금 평균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160인가 그렇던데군요. 160인데 170 정도 되네. 그런데 지금 일산에 보면 일산의 단독주택들은 지금 재개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의 평균 160에는 용적률이 100% 정도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균 용적률을 300 몇 %로 하면 어차피 그 단독주택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단독주택 아닌 나머지들의 평균 용적률은 거의 400 가까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일산이 지금 300 현재 300 300% 하라고 했다는 그거는 뭐 그 정도면 뭐 많이 준 거다? 지어진 거다라는 거 아닐까? 아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궁금함은 310이나 290이나 300이나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은 조금씩 변할 텐데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야 분당이 얼마라고? 뭐 분당 326 그럼 우리는 한 300. 뭐 옆에 어디는 뭐 얼마? 그럼 우리는 뭐 310.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 아니나 싶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보면 일산하고 분당을 자주 비교하잖아요. 둘 다 쾌적하고 뭐 계획도시로 지어졌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326%까지 지을 수 있고 일산은 300%까지 이제 허용을 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2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일산은 분당보다 현재 용적률 늘어나는 게 좀 작고 집값도 좀 낮은 수준인데 오롯이 이제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 측면에서만 보면 일산은 좀 많이 불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분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근데 뭐 고양시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고양시에 이 계획에 참여한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이제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현재 일산의 가장 메리트가 뭐냐 쾌적하고 널찍한 어떤 정주 환경이다. 그게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기본적으로 현재 용적률이 낮으니까 가장 낮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올린 거다. 딴 데랑 비교해 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기준 용적률을 넘기면 사실 그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제 어떤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정주 환경 쾌적성을 지키기 위해서 좀 딴 데보다 낮게 주고 물론 300%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50, 뭐 4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기부 체납을 많이 받아서 기반 시설을 좀 더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고양시는 저렇게만 일단 주고 우리가 시키는 거 하면 조금 더 줄게라고 뭐 그런 해서 식으로. 주머니에다 떡 따로 우리를 빼놓겠다는 얘기한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요게 이제 300%를 기준 용적률을 준 거랑 이제 320%를 기준 용적률을 준 거랑
아까 이제 분담금 예, 기준 용적률이 늘어난 것만큼 기준 용적률 그러니까 애초 현황 용적률에서 기준 용적률이 늘어난 것만큼 기부 체납을 떼간다고 했을 때 그걸 좀 미리 떼놓고 예. 그걸 미리 떼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거기다가 용적률을 곱해서 예. 계산한 걸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 예. 이게 뭐 일산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아파트를 이제 좀 벤치마크 저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예. 지금 낡은 아파트인 A 아파트. A 아파트 무슨 아파트예요, 저거? A 아파트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야, 너무 예민하다. 장 기자도 이제 많이 발전했어. 그치? 보통 저럴 때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뭘 그런 걸 물어보나 했는데. 네, 역세권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일산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인데 네. 이 기준 용적률을 300%로 했을 때 세대당 분담금이 이제 평당 분양가를 3천으로 가정을 했을 때 5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요걸 이제 320%로 좀 그 다른 데랑 비슷하게 올려줬을 때 해봤더니 4억 9천. 4억 9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업성이 확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확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러나 뭐 조금이라도 낫긴 나은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분양가의 이제 오르내림이 훨씬 더 영향이 크긴 클 텐데요. 예. 분양가를 이제 평당 한 4천만 원으로 잡으면 분담금이 이제 3억 3천, 그다음에 320%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한 1억 정도 줄어드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물론 그 기준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에 분명히 도움은 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다. 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게 더 훨씬 더 영향이 크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네. 저거는 기준 용적률 네. 별로 안 올려주더라도 네. 더 지은 아파트 일반 분양에서 거기서 번 돈으로 네. 공사비 충당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게 잘 되려면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값을 잡으면 네. 재건축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여기 일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예. 그 킨텍스역 근처에 한 뭐 평당 3,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산 시내에서 신축이 가장 비싼 건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킨텍스역 바로 앞이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고 치고 시내 신축이 한 평당 4천 원 돼야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나오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분담금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준다고 하더라도 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 단지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일산의 아파트들은 과연 이런 기준 용적률을 하에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이 평당 한 3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기준으로. 신축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뭐 일산의 완전 역세권에 있는 단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것도 무리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일산에서 가장 그냥 시내에 있는 거는 그 정도 합니다. 근데 300% 용적률 해주고 지금보다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건데 네. 그래도 막 분담금 어쨌든 옛날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분담금 근데 어쨌든 내긴 내야 예를 들어서 거네. 지금 뭐 서울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공공기여를 거의 10%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노후 계획도시법이 나오면서 그나마 그 부담률이 많이 줄긴 준 거예요. 그래서 예. 서울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이 줄여준 것 같아요. 줄여준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 그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야, 저게 동의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지금 그러네. 네. 난 돈 없다. 일산의 아파트 값이 한 5, 6억 할 텐데 구축 아파트가 5, 6억 아파트인데 여기다 5억 더 부담하면 10억 아파트 됩니다. 네. 라면 네.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이 아파트 팔고 5억 더해서 새 아파트 사는 거나 똑같으니 애매한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분담- 돈 되는 겁니까? 분담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 상황이라. 내가 일산에 새 아파트 안 살고 헌 아파트 사는 이유는 5억 없어서 그런데 5억 더 내면 새 아파트 된다면 지금도 5억 더 내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장 기자님 그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 평당 4천만 원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한 300% 용적률일 때 3억 얼마 정도 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해볼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은 사실은 답이 없고 예. 중소형 아파트는 답이 없는 것 같고 현재 분담금 규모라면 예. 네. 대형 아파트는 그나마 현재 가격이 조금 저평가돼 있는데 그걸 이제 사이즈를 줄여서 가면은 조금의 어떤 뭐 기대 수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산 4, 50평짜리가 30평으로 바뀌면 네. 분담금 조금 덜 내고 네. 일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럼 야 300%나 해줘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딴 데는 벌써 뭐 320, 330 이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줘? 라는 기류가 강하죠. 근데 지금 일산도 지금 뭐 오늘까지 이제 그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동의서 건너라고 그런지 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기류는 아직은 지금은 없어요. 선도지구가 돼야 네. 빨리 먼저라도 하니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다는 걸로 인식이 돼서 아파트 값이 오르죠. 먼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일단 선도지구 일단은- 결정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리모델링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리모델링이 되든 안 되든 추진하는 걸로 하자. 또 모르죠. 요게 이제 그게 끝나서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면 안양 같은 경우에 평촌 신도시의 공공기여율을 처음에 15%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얼마 전에 그걸 10%로 다시 낮췄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듯이 일산의 경우도 뭐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이게 뭐 시장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공람하는 기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퍼센테이지도 뭐 조정이 될 수는 있을 뭐 여지도 있겠죠. 그러겠죠. 네. 보통 이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아파트들부터 하다가 네. 안 되면 400% 주고 또 안 되면 500% 주고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도 안 돼서 버티니까 더 주잖아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재건축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았을 수도 있죠. 아까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2% 미워할 텐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본질은 그런 겁니다. 재건축이 안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가 재건축하는데 왜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냐, 지들 돈으로 하라고 그래라고 하는 말이 뭐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게 하면 아무도 재건축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낡은 집만 되고 그러면 시내에 새로 생긴 집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이게 과연 남의 일이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일이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이주 대책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주 대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예. 구체적인 것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산에 요번에 이주 계획이 요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2027년에 이제 처음 이주를 하고 매년 한 5천에서 6천 세대가 이주를 할 것이라고 일산 자체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3개년, 4개년 정도가 걸리니까 뭐 15,000에서 2만 가구의 어떤 이주 수요가 생기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게 일산 신도시인데 주변에 뭔가 막 저기 새로 하는 공공주택 지구가 되게 많거든요. 탄현, 뭐 장항, 네. 창릉 뭐 이런 데서 신도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개발되고 있는 공공주택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합치면 공공주택이 뭐 한 37,000 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아 옆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이주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도 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업 시행자인 LH라든지 뭐 이런 GH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주를 시키겠다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산 신도시 내부에 뭐 영구 임대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세대 정도 더 늘어나는 계획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내에서는 그렇게 늘리는 걸 이주단지라고 새로 이렇게 짓는 걸 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어떤 주택 공급 물량을 가지고 이제 소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분당은 약간 더 규모가 크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도지구는 거의 12,000세대고 매년 한 10,000세대니까 뭐 거의 2, 3만 가구들의 이주 수요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뭐 딱히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성남시하고 성남에 가까운 뭐 하남이나 용인에 이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용인에 뭐 용인 플랫폼 시티 뭐 이런 주택 사업 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공급 물량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거기도 사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뭐 계획만 있지 실제로 들어간 게 없거든요. 당장
분당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선도지구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 거의 어디로 이주할지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는 상태죠. 주변에 빈터 뭐 빈집 지을 만한 데가 없죠. 없어요. 일산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그럼 옆에 일산 주변에는 뭐 개발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난 것 같긴 근데 한데 빈터는 있는데 네. 아파트를 지어야 거기로 이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계획만 있지. 네. 창릉지구에 지금 아파트 지은 거는 미분양들입니까? 아직 분양 안 했어요. 창릉지구는 아직 짓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어서 일단 분양 안 하고 지어서 그 임시주택으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왜 분양을 안 했지? 짓고 있는데. 창릉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 시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도 뭐 아주 소수가 했을 것 같고. 사전 청약만 좀 했다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다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분명히 거기에 단지 분양받아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총 가구 수가 37,000 가구인데 거기서 얼마나 이제 새로 임대주택 이주 수요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네, 그냥 협의 중이다 정도만 나와 있지. 네. 아직도 이주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주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네. 아까 저 일기 신도시가 29만 가구냐 39만 가구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처음에 지을 때는 29만 가구로 지었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10만 가구를 근처에다가 뭐 좀 더 지어서 그래서 39만 가구랍니다. 그런데 39만 그럼 장 기자 얘기가 맞네. 그렇죠. 2% 얘기가 틀렸어요. 39만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 있는 어디 잠깐 개성을 잠깐 빌려서 개성공단에 아파트 39만 가구 짓고 우리 잠깐만 이주해서 살자 해서 합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일산 아파트가 그럼 한꺼번에 재건축이 돼서 일산에 한 10만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거 분양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거 미분양 천지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면 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싸게 분양하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기 지역 분당 같은 곳이 아닌 다른 신도시들은 매우 찔끔찔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야 찔끔 나오는 새 아파트 얼른 또 분양 조금 높게 분양하고 다음 거 하지. 이게 뭐 10,000 가구씩 막 쏟아지면 미분양이 나서 사업 진행이 안 될 거라고요. 그걸 아는 고양시가 지금 고양시의 연립주택은 170% 평균 용적률밖에 안 줬잖아요. 분당은 250 줬는데 이거는 니네는 재건축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 여기도 한꺼번에 재건축하고 난리가 나면 이건 이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미분양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주상복합 360부터 얼른 그냥 조금씩 해서 빨리 분양합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에 고민은 이주 단지의 고민이 아니라 이거 지으면 미분양 날 텐데 당장 얘기했지만 평당 3,000, 평당 4,000의 분양이 성공해야 되는데 킨텍스 GTX 옆도 아니고 과연 그게 분양 성공할 거냐 심지어 다 성공할 수 한꺼번에 있겠느냐. 그렇게 쏟아지면 이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지금 뭐 선도지구 지정이 한참 해갖고 다들 선도지구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분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격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일산은 대략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은 극단적으로는 선도지구 아니면 재건축 못하고 그냥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선도지구가 그러면 유령 도시가 됐는데 지가 선도지구면 무슨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선도지구가 자기가 내가 되면 그럼 유령 도시 안에 선도지구인데 주변에는 슬럼이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좋겠어요? 그래도 새 아파트다. 난 나홀로 새 아파트. 어떨까? 참 고민됩니다. 난 나홀로 새 주변에는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고 근데 나는 좀 한 5년 지은 아파트밖에 안 돼. 새 아파트야. 나는. 그럼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받을까요? 주변이 쓰러진다는 이유로 같이 비관적인 가격이 반영될까요? 몰라. 그 근처에 새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처음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프리미엄이 약간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선도지구는 서로 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은 선도지구 티켓 받지 못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받고 봅시다. 그리고 선도지구 됐다고 해야 집값도 오르니까 얼른 팔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선도지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서 접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선도 가구가 이제 26,000세대인데 지금 분당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여기는 서로 되려고. 그 동의율이 배점이 가장 높아서
뭐 9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제 만점을 받는데 여기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뭐 25곳에서 3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다 95%를 채웠다고 해요. 예. 거의 뭐 장난 아니죠. 여기 보면 뭐 동의 안 한 세대 뭐 이름도 뭐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그런 보도도 나오던데 하여튼 지금 선도지구 경쟁이 굉장히 과열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 선도지구가 돼도 이게 좀 문제인 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지구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뭐 추가 공공기여 5%, 뭐 이주대책 지원, 그러니까 먼저 지어진 다음에 일부를 이주대책용으로 이제 지원 이제 시에 내준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 뭐 이런 그 동의율 외 배점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를 거의 다 이제 그 조건을 이제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들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도 뭐 추가 공공기여라든지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뭐 이주대책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거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선도지구 지정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커지면 또 사업이 좀 삐걱거릴 수는 있거든요. 300%뭐 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네요. 그렇기는 한 듯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분당 단독주택이 제일 좋아? 용적률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분당 단독주택이? 지금 한 150% 될 텐데 250%니까? 거의 더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신도시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올 때도 사실은 분당 정도만 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 지금 뭐 심플하죠. 아파트 건축비 올라가는 속도보다 가격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른 곳이어야 그래야 재건축이 되는데 네. 그렇죠. 어떡하죠? 가격이 오를 만한 일산이 가격이 잘 안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걸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값 잡고 그냥 저기들은 다 유령 도시로 남겨둘까요? 왜 꼭 유령 도시가 돼야 됩니까? 재건축이 안 되면 유령 도시 되는 거죠. 싸고 뭐 깔끔한. 지금 비웃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본인은 서울 산다고?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일산 살기 좋은데 저는 가끔 가거든요. 거기도 이제 출퇴근만 안 해도 되면 괜찮은데 출퇴근 진짜 그것만 빼면 정말 좋던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서울 안에서 출퇴근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차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차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서울 시민인데 정말 달라.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요. 왜 하필 이 시간에 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나? 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30분, 이 방향으로 가면 2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동쪽에서 가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동쪽도 이제 저기 저 맞아요. 저 이제 가산 신도시나 구리 이런 데서 가기 시작하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서울에 주거를 하고 회사들이 바깥에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회사가 바깥에 가면 사람 뽑기가 어려워요.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도로를 더 넓히긴 넓혀야 될 텐데. 그래서 은평 이런 데도 사실은 너무 뭐 공기 좋고 너무 좋은데 교통이 막히니까 집값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재개발 300%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네, 일산도 그죠? 네. 그리고 선도지구는 이제 뭐 한 11월 달 정도면 이제 나온다니까 그 보면 이제 어떤 곳들이 됐는지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 어떤 여파가 있는지는 아마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성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재건축. 앞으로 또 될지 진짜 초미의 관심사긴 하네. 일산에 사는 분도 분당에 사는 분들은 진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기 신도시 지으면서 대한민국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거든요. 네.
다 또 어떻게 지을지 답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마치 70년대생 같은 느낌이네. 한꺼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어떡하지 그거. 한꺼번에 태어나서 죽을 때도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데. 중계동, 상계동 아파트, 목동 아파트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먼저 지어진 건데 지금 단체로 난리잖아요. 그래도 서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값 좀 오르고 가면 되겠지 정도지. 그거 서울에 아닌 곳에 있으면 그 재건축 답이 안 나올 건데 참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